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 역사상 지금처럼 홍보가 중요시되는, 자기 브랜드가 중요시되는 네.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미용이 뭐 단지 기술 위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홍보 시장으로 이렇게 전이가 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 모셔놓고, 미용실 홍보 정복하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큰 아웃라인 어떤 걸 좀 얘기를 하게 되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에 대해서 알아가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고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플레이스를 원장님이 조금도 모르고 업체에 단순히 맡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순히 업체만 믿고 가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뭔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맡기는 분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예 네. 신경을 안 쓰는 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잘 하시는 분은 뭐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 강의는 조금 더 아주 초보자 네. 할까 말까 아니면 잘 모르는 때리는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쪽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도표를 보면서 네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우리 유교 사상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왜인 것 같습니까? 걔들이 이쪽에서는 새로운 기계 문명, 모바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천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하는 빈도 자체가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먼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도표를 보면서 제가 도표를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전 세계권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니까 물어봤겠죠. 네, 당연하죠. 한국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이 거의 95%를 사용하고 맞아요. 그 일반 얘기 들었어요. 휴대전화를 5% 정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사용량들을 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도 거의 80%에 육박한 경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은 매장에 있다 보면은 손님들이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는 60대는 아들, 딸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직접 검색하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이후에 그게 급격히 증가됐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폰으로 검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보면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전부 다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 3-4시간. 네, 3-4시간 정도. 네. 그럼 1위가 4에서 5시간이에요. 근데 이 통계 자체가 2019년도 통계입니다. 그럼 더 늘었겠네, 지금. 그렇죠.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른들도 유튜브 보고 어른들도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서 60대 분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 폰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집중해야 되는 거 뭐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우리 가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온라인 마케팅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생각해보면은 미용실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뭐 인스타그램, 네. 뭐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요즘 요즘 뭐죠? 틱톡인가? 네, 틱톡. 있고 네, 엄청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빈도로 찾고 있는 게 뭐를 통해서 미용실을 찾고 있을까요? 네이버로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가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카카오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네이버가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빈도가 네이버가 훨씬 많아졌어요. 최근에 네이버 쪽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거는 베이직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 건데 플레이스토어를 보면 업체를 맡기시는 분도 있고 배워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내가 우선 베이직하게 뭐가 중요하다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처음 우리 플레이스토어를 만들 때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 보시면 위에는 업체명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띄웠을 때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것들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이 저렴한 곳을 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성 컷 예를 들어서 3만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3만원이 메인으로 뜨게 되면은 사람들이 클릭률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장에서 앞머리 컷을 받고 있으면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1,000원에서 몇천 원 단위로 앞머리 컷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여기 미용실은 얼마부터라고 해서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머리 컷 1,000원이면은 최저 금액이 메인 화면에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되면은 대표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붉은색으로 또 해놨습니다. 업체를 대표하는 메뉴명, 서비스명, 상품명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대표 키워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 키워드니까 우리 매장에서 많이 하는 시술을 적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색을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문정동 미용실이라 그런 건 네. 지역 키워드인데. 네, 지역 키워드인데 메인으로는 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메인. 그 다음에 내가 적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는 문정동 복구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를 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서울 쪽에 혹시 붙임머리라고 검색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없으시죠? 네. 근데 서울 붙임머리라고 검색했을 때 제목을 보면은 다양한 샵들이 뜨지만 무슨 미용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붙임머리에 뜨는 업체들이 있어요. 미용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키워드에 대표 키워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검색했을 때 그 미용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분명 동단위 그런 미용실도 자기가 넣어.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를 찾아볼 때 주변을 잘 찾아보세요. 그 동에 검색했을 때 유명하지만 검색이 잘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되나요? 네,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라는 곳에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그거는 좀 높은 과정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그 검색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그냥 다 체크하시면 되고, 전체 동의하기, 홍보성 문자 메시지 수신 설정 이런 것들은 꼭 해두셔야 됩니다. 왜요? 네이버에서 바뀌는 규정들을 나한테 연락을 줘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규정을 몰라요. 네이버가 수십 때때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온라인 강의들도 같이 보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상세 정보 입력하기라는 건데, 새로 오픈했어요 라고 제가 소개 신청하기 딱 넣어놨잖아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픈샵, 1인 미용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픈했어요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공짜로 새로 오픈했어요 내 미용실을 홍보를 해주죠. 대부분 돈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그냥 홍보를 해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 밑에 스마트 콜이라고 해서 여기도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스마트 콜을 체크하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스마트 콜을 설정하게 되면은 우선 네이버를 통해서 오는 고객들은 다 통계에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네이버가 연결합니다라고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된 것이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스마트 콜을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어떻게 검색해서 나한테 전화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또 홍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까지 살펴보면은 또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설정하고 가고 다음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웹사이트 SNS 보면은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밑에 선택하기라고 있어요. 여기 딱 클릭하시게 되면 블로그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를 설정해 놓게 되면은 내 스마트 플레이스를 들어갔을 때 이 링크들이 몇 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블로그 또는 내지 인스타를 올려놓는 게 많이 추천해 드려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블로그 주소에 보게 되면은 제 블로그인데 세상의 프레임을 바꿔라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밑에 선택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블로그를 썼고 그 블로그랑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연동을 시키는 작업이에요. 시켜서 사람들이 나한테 클릭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내 스마트 플레이스에 같이 뜨게 됩니다. 네이버는 항상 이래요. 단순히 플레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연결시켜야지 얘네들이 더 좋은 플레이스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게 포인트 같네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설정해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페이지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고 클릭해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신의 노력만 필요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엠페이 인기 스타일리스트 연관이라는 곳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미용실 찾아보면은 혹시 네이버 밑쪽에 인기 스타일리스트라고 보여지는 거를 보셨어요 혹시? 네,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보였죠. 네이버도 똑똑한 게 이게 카카오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인기 스타일리스트라는 것은 단순히 네이버 예약이 많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 아니면 자기 스타일 뭐 어필, 자기만의 어떤 창작 새 스타일을 많이 어필한다? 이런 아닙니다. 걸까요? 그럼 어떤 걸까요?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엠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 시술 건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건수별로 해서 높은 사람을 인기 스타일리스트로 띄워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네이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월까지는 이게 수수료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네이버 측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수수료라든가 어떤 매출이 드러나는 부담 때문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살아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하기 스타일리스트 정보를 딱 누르게 되시면은 사진이 막 떠요. 사진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이고 사진하고 필요한 것들을 클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이라는 곳에 가서 내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진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클릭하면 누가 했는지 사진을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우선 지금은 플레이스를 세팅하는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를 또다시 같이 개설했을 때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엠페이라는 것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안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까지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라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예약을 걸게끔 하고 내가 시술 메뉴를 만들게끔 할 건데요. 이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는 반드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개통이 돼야 됩니다. 두 개 연동을 시켜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 부분 많이 봤죠. 네이버로 미용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예.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 할인 혜택에 관해서 적혀 있는 것들 메인에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 이것은 어디에서 바꿉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업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체한테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벤트 정보는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냥 이벤트 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벤트 정보에 내가 이벤트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서비스 소개 이미지, 그리고 주차, 헤어스파, 두피클리닉, 남성 바버샵 이런 것들은 보시고 지금 내가 매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주소라든가 상세 이미지는 지금 주소 그냥 남기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우리 플레이스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매장 정보로서 이렇게 같이 뜨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예약 세팅을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가게에 관해서. 그러면은 내가 뭘 만들어야 할까요? 메뉴보다는 디자이너를 만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디자이너 안내, 메뉴 안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디자인을 만들고 메뉴를 만들고 나서 이 두 개를 또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이너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용사들을 이제 네. 어필할 수 있는 거 만든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 상품이라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예약 상품 추가라고 있어요. 거기 추가하셔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형이 아니라 스타일리스트형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스타일리스트형으로.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 노출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형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한 행사 있잖아요. 5월의 행사, 디자이너 선택 없이 그냥 행사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들면 됩니다. 디자인은 반드시 스타일리스트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클릭만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명, 이름, 직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플레이스와 동일하게라고 적어놨죠. 아까 제가 네이버 예약이랑 플레이스랑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같이 호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서로가. 네. 그래서 이 이름과 플레이스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요. 내가 MPA를 결제하더라도 그 건수에 안 잡히게 돼요. 아,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동일하게 해야 동일하게. 돼요. 네네.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개는 알아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일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일정이 뭐냐면은 내가 예약을 받고 안 받고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일정을 클릭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새벽에도 예약이 들어와요. 여기 뭐 몇 시간 전 예약 뭐 이런 거 조정하는 거구나, 네, 이게. 그것도 조절할 수 있고 30분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몇 시부터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실수를 조금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 실수하고 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새벽에 미용실을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가끔 12시, 1시에도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죄송하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힘들지만 1인 샵을 운영을 하면서 늦게까지 손님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예약창을 열어뒀을 때 좀 많은 효과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한 손님들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런 사람도 있네요. 검색해보고. 네,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사 갈 때도 새벽 5시, 6시에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시간 계산 잘해서 체크해 두시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정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결을 하냐면은 메뉴를 보면 상품 목록 밑에 보면은 시술 메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 시술 메뉴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요. 시술 메뉴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스파라나 또는 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상품 연결, 우리가 상품이잖아요. 그죠? 연결시키면은 그게 네이버에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 부분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클릭해보면은 상세하고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등재하면 바로 뜨나요? 아니면 시간 차가 있나요? 예전에는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차가 없어요. 요즘은 거의 바로 호환이 되는 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기재하고 뭔가를 했을 때 네이버 콜센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걔네들이 다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상담원을 줄이고 네이버가 전화를 안 받아요. 톡톡만 상담이 되면서 자기가 직접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자기 메뉴랑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 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통계를 볼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검색하고 들어왔는가. 스타일리스트별 신청 수 보면은 누구 이렇게 신청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죠? 누가 많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유입은 얼만큼 되어 있다, 신청은 얼마 있다, 완료는 얼마 되어 있다, 리뷰는 얼만큼 남겼다. 이런 통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예약 통계죠, 일종의? 네, 예약 통계입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한 거는 유입은 정말 정확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눌렀다는 것들이고, 이런 분들이 다 네이버로 예약한 건 아니고 다 전화로 오셔가지고 예약을 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 페이지 밑에 보면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은 화면상에는 없지만 성별도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20대인지 30대인지 기재가 되고요.
고객 분석이 되는구나. 네네. 연령층까지. 네. 그리고 블로그로 들어왔다, 플레이스로 들어왔다, 어디서 들어왔다 통계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안 드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체크를 해나가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건수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이 유입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약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그냥 간단하게 아주 베이직하게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광고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네. 예. 네이버. 우리 네이버 뉴스 보시죠. 예, 예. 네이버 뉴스 보시게 되면은 밑에 갑자기 가게 홍보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동네 광고 그러면서. 미용실은 아닌데 그게 뜨는 건 본 것 같아요. 뜨죠. 미용실이 아는데 떴다. 그러면은 미용실이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비싸지 않나요, 근데? 싸요. 엄청 저렴해요. 내가 하루에 2,000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럼 지역 타겟으로 우리 동네, 네. 자기 샵 근처만 뜨니까 비싸지 그렇죠. 않을 수 있구나. 네. 자기 동네 그리고 성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네이버 광고가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냐에 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가게가 간판 효과를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이 가게가 보여지네. 그래서 언젠가 머리 할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2,000원 정도 설정하면은 한 달에 막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 가게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네이버는 자기들이 하는 거를 같이 써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는 게 좋죠. 특히나 그 지역구에 미용실이 없다면 광고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네이버 광고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플레이스랑 그리고 예약을 왜 설명했냐면은 걔네들 둘이 있어야지 얘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하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광고 노출할 지역을 설정하게 되고 내가 타겟팅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광고. 사람들이 보인다고 다 클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고 클릭당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간에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베이직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쪽으로 파고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얘네들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광고라고 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광고 시스템도 보이고 밑에 키워드 도구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동네를 누가 많이 검색하냐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광고하기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처음 창이 이렇게 돼요.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많은 것들이 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꼭 체크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중에? 네네. 그리고 이거를 더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를 클릭해서 다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플레이스 유형이 노출하는 지역 정보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야 되고 파워링크 유형은 비싼 거 아시죠? 한번 클릭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유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네이버 기사 보다가 밑에 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플레이스 유형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캠페인 이름은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저는 보통 2,000원 정도 아니면 3,000원 정도에서 시간당 몇 건 정도로 나눠놔요. 이게 막 확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시간에 노출이 많이 되었다. 캠페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냥 아무 제목이다 넣으시면 되고요. 하루 예산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1,000원도 괜찮고 500원도 괜찮고 자기가 노출하고 싶은 금액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을 균등 분배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클릭당 많더라도 이게 균등하게 빠져나가고 멈췄다가 다시 광고가 진행되고 이런 효과인데 이거는 하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라고
다 이렇게 알 수 있으실 거고, 옵션에 보면은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단 얘네들이 멈출 때는 언제 멈추냐면은 돈 다 떨어졌을 때. 충전형이거든요. 5만원 충전, 미리 충전해주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당연히 언제든지 광고도 내 맘대로 멈출 수 있는 부분이고. 광고글을 만들기 보게 되면은 여기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 플레이스랑 네이버 예약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걔네들을 체크했을 때 내가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를 통해서 내가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액 아까 클릭했던 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일 모든 시간대에 남성 여성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고객들의 타겟팅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오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파트 밀집 구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 있는 네, 곳에. 그렇죠. 주변에서 할 수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남성, 여성 알 수 없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클릭이. 1번 여성, 1번 여성. 2번 남성, 네, 3번 알 수 없음. 네. 당연히 우리의 미용실의 타겟팅층은 여성이 더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네. 아직까지. 만약에 여기에 광고에 자본금을 많이 들인다면은 아. 남성과 여성을 클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 근데 내가 자본금을 적게 들이고 극대 효과를 보고 싶다면은 여성층만 클릭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여성이라는 것도 네이버가 어떻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뭐라고 등록된 게 자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 인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인증한 사람들. 네. 인증한 사람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안 한 사람은 얘네들이 알 수 없음으로 알 수 해서 없음으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적은 소자본이라면은 여성만 체크하시고, 만약에 자본이 어느 정도 산정을 했다면은 많은 분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 네. 이래서 자기가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공장 지역인데 우리가 굳이 그쪽을 타겟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곳들, 사람이 많은 곳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이 노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노출 정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보여드린 부분 중에 가게 홍보가 밑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노출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PC 소재 미리 보기, 모바일 소재 미리 보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출 정보를 만들고 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보여줘요. 미리 보기 형식이죠. 그래서 내가 고쳤다가 했다가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광고하고 플레이스하고 네이버 예약하고 연동을 시켜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라는 대로 클릭만 해보고 책 보듯이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한 번 들어보고 계속 공부해보니까 쉽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 거 다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 광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 키워드 도구가 뭐냐면 네이버에 누가 얼만큼 검색했는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미용실인데 사람들이 서울 미용실로 검색을 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서울 미용실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 딱 적어 놓게 되면은 한 달에 몇 건씩 얘네들이 검색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 뭐냐면은 동단위 미용실에 많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서울이라든가 엄청 큰 구의 검색 빈도를 보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후반에서 마케팅을 확 뛰어들었을 때 너무 많은 검색 비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동단위로 얘 키워드를 설정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 쪽에 우리가 복구폼으로 이렇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거 검색입니다.
광고랑 똑같은데 대명동 복구펌, 동인동 복구펌, 태종동 복구펌. 우리 복구펌 키워드가 엄청 센 키워드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엄청 세요. 왜냐하면 미용인들이 또 좋아하는 키워드고 사람들도 요즘 머리가 안 좋은 머리카락이 많이 상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세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대명동 복구펌, 동인동 복구펌. 이게 대구 쪽에서 그나마 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검색했을 때 이 블로그에 썼는 게 194건, 105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검색해보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서 이 소단위 시장에 내가 띄워둘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계속 마케팅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 홍보 마케팅 중에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네이버 예약, 네이버 광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를 다 연동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네. 진짜 이제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빨리 알아들을 건데, 네. 시험에서 뭐 좀 연배가 있으신 40대 후반, 50대 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게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코칭을 나가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음. 보통 보면은 20대, 30대들이 당연히 잘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40대, 50대 분들도 하고 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맞춰서 알려드리고 하면은 따라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용 배우기 처음에 스텝 때부터 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스텝 과정을 밟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시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그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몇 번 보시고 밑글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 또 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면, 네, 그죠? 네, 그런 충분히 쪽,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정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코칭을 요청하든가 하는 방법도 찾으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까지 딱 끝냈으면 네이버라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기들을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다고. 네이버라는 툴에 갖춰놓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라는 건데, 우리 블로그가 예전에 엄청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이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줄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게 요즘 파워블로그나 이런 분들 때문에 블로그 써도 홍보가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잘 안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로그 써주는 게 내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마트 플레이스를 클릭했을 때 내 블로그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했던 고객 과정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까지 하면은 내가 손님 알아, 언제 알아, 이걸 언제 알아,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블로거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모집이 좀 어려웠었어요. 크몽이라는 업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마케팅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파워포인트도 대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블로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크몽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좋은 블로그를 모집할 수가 있어요. 크몽이라고 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케팅이라는 페이지가 보이고, 체험 기자단, 업체 선정하기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이 체험단을 보내줄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보입니다. 보는 것처럼 체험단 기자단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뜨죠. 네. 근데 저도 이 업체들을 한 번씩 써보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후기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내주시는 블로그는 안 좋은 블로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군데 쓰다 보니까 정말 진솔하게 잘해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크게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요. 체험단 한 번 부르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막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체험단 사진 찍어서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로거도 띄울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체험을 해서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금액 결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잘 모르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업체를 썼다 그랬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업체를 제가 발견을 해서 그 업체에만 계속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카톡에 제가 누구누구를 모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목록을 쫙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업체는 목록을 할 때 일 방문자가 몇 명인지까지 같이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에 뭐냐면은 블로그 링크를 들어가 보고 그 링크에 들어가서 이 블로거가 작성했던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인터넷에 또 한번 검색해 봐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검색이 이제 노출이 잘 되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음. 저도 한 1, 2년 전에 알았는데 블로거에도 로직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실질 방문자 30명 밖에 안 되지만은 쏘아서 1000명, 2000명, 10,000명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상위에 검색이 많은 사람을 들어가 보고 거기서 큰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라.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위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는 반드시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써봤자 네이버에 블로그 1위에서 5위까지 노출시키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단돈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쓰고 나면은 이분들이 또 보내줘요. 리뷰를 이렇게 작성했다. 그리고 리뷰를 작성하고 나서 뭔가 문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업체 이야기하면은 수정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게 힘들 때는 다른 업체를 불러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모델로도 활용하고 인스타로도 활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블로그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 만들기는 지금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아마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하게 되면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만들었고요. 네이버 예약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툴로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세부적인 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를 관해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많은 걸 기초 과정에서 하게 되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하기 싫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4가지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만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툴로 감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세부 과정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블로그에 어떻게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보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이 과정까지 다 숙지를 하시고요. 하시다가 모르시거나 하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기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네. 그래서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연락하시거나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나 하면서 해주시고 또 뭐 시간 되시면 이렇게 호칭도 좀 같이 병행하는 걸 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뭔가를 해서 홍보라는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